봐봐. 여기 삽수 싹이 예쁘게 많이 올랐네요. 아유. 아, 금년에는 그 온도가 높아서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좀 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 삽수 싹이 좀 늦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이 삽주 가르쳐 주는데 1년 걸리더라고. 삽주.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삽주 싹을 보니까 이파리가 이렇게 둥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 한 몸뚱이에서도 이렇게 갈라지는 애가 있어. 갈라졌죠, 이파리가. 얘는 둥글고 이거는 갈라지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이 한 몸뚱이에서도 그런 변화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좀 헷갈려 하기는 해. 근데 지금 이렇게 삽주 싹이 올랐을 때는 이렇게 연한 수는 잘라가지고 나물로 먹고 여기 따라온다고. 그 이 뿌리는 캐서 이제 약으로 쓰는데 이 삽주가 중요한 게 소화기계통, 그러니까 소화를 시켜주는데 위하고 비장이 소화시켜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위 비장에는 최고 좋은 명약이야. 그러니까 소화시켜주는 데는 삽주가 최고의 명약이다. 그런데 이 삽주를 우리가 식물 이름으로 삽주라고 하는데 그 생약 이름은 창출이라고 그래요. 창출. 창출하고 백출하고 두 가지를 생약 이름으로 쓰는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작년에 나온 싹이야. 엄청 컸네. 청년줄기. 얘가 아마 거의 붙어 있을 거야. 세 개가 다. 그러면 어린 거는 놔두고 이거 두 개만 캐볼게요. 얘가 지금 오, 쁘다. 요게 이렇게 연결됐던 거야. 엄청 오래됐네. 이게 재배하는 거는 2년이면 캐요. 이제 그 산에 있는 애들은 이게 도대체 얼마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지상부에 나와 있는 걸 줄기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혹시 뿌리줄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한문으로는 근경 얘기 들어보셨잖아. 근데 요게 땅속에 들어있는 뿌리줄기야. 요거는 줄기고 요거는 뿌리요. 그러니까 이게 왜 땅속에 들어있는데 뿌리도 되고 줄기도 되냐 그러는데 그 줄기라는 개념은 항상 마디가 있어야 돼. 이렇게 마디가 없으면 줄기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얘 땅속에 있어도 마디가 있으면 줄기라고 그러는 거야. 얘도 이렇게 마디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속 줄기 또는 근경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렇게 요 상태로 있을 때는 창출이라고 그래. 생약 이름이. 그러니까 요 잔뿌리를 제거를 하고 약으로 쓰면은 요거는 창출. 이제 옛날 어르신들은 요걸 나무, 그러니까 대나무 같은 걸로 칼을 만들어 갖고 요거를 껍질을 살살 벗기면 겉껍질을 벗기면 하얗지요. 요 하얀 거를 쌀뜨물에다 하루 정도 이렇게 재워놔두면 법제라는 게 돼. 그러니까 법제라는 거는 약성을 중화시키는 작용도 하고 약성을 높여주는 작용도 해요. 그거를 우리가 법제라고 그래. 그러니까 독성 있는 거를 법제를 시키면 독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약성을 또 법제를 시키면 또 엄청 끌어올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똑같은 그 뿌리 줄기를 하나는 창출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백출이라고 그런다. 근데 백출이 훨씬 더 정성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출이 훨씬 더 효과가 좋겠죠. 정성이 들인 만큼. 근데 이제 얘가 소화기에 최고 좋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냥 소화가 위나 비장 기능이 떨어져서 자꾸 소화도 안 되고 뭐 체하고 꺽꺽거리고 뭐 입술 부르뚝 이런 건 다 위하고 비장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때 명약이야. 그러니까 얘는 비장은 항상 건조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폐는 항상 수변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폐가 건조하면 새소리가 나니까 숨소리나 말하는데 새소리가 나면 그 사람은 폐가 건조한 거예요. 그리고 비장이 습이 차면 막 그 소화가 잘 안 되고 꺽꺽거리고 요 입술에
물집이 잡혀요. 그럴 때 얘 창출 백출이 아주 명약이야. 그러니까 비장은 항상 건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재도 건조한 약재를 먹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분말로 먹으면 훨씬 약효가 좋은 거야. 아, 그런데 분말 만들어 놓은 게 없네? 난 지금 아픈데? 그러면 얘 말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먹어. 그냥 먹어야지, 당연히. 이게 급할 때는 그냥 얘를 달여서 먹으면 돼요. 만약에 미리 준비했다면 이런 산에 있는 애는 차스푼 있잖아요. 커피 차스푼 한 스푼만 먹고 티스푼 한 스푼만 먹어도 되고, 만약에 재배한 거를 샀다 그러면 그거는 큰 숟가락으로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 산에 있는 거는 작은 걸 먹어도 약효가 충분하고, 재배한 거는 좀 더 많이 먹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지금 선생님들이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이 나물에 대해서 조금 잠깐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삽주도 지금 늦게 나오는, 보편적으로 보면 늦게 나오는데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애지가는 건 지금 거의 다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우리가 둥글레 싹도 있고, 뭐 보다 보니까 치도 있고, 장롱나물도 있고, 고사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나무를 채취하잖아요. 엄나무도 채취할 수도 있고, 오가피도 채취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걸 채취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고유의 맛을 느끼겠다 그러면 한 가지 종류만 먹고, 아, 나는 건강으로 해서 먹겠다 그러면 그냥 다 섞어서 드시면 돼. 섞어서 드시면 되는데, 이제 제가 좀 주의해야 될 애를 하나 잘라왔어. 요것이 식물 이름은 미국 자리공이에요. 식물 이름은 미국 자리공인데, 선생님들이 얘를 이 새로 나온 싹을 장롱나물이라고 그래. 장롱. 근데 얘는 좀 특이한 냄새가 있어. 특이한 냄새가 있는데, 이거를 데쳐가지고 바로 먹으면 한 4시간, 5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빠른 사람들은 오토바이 타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50cc 타고, 어떤 사람은 뭐 100cc 타고 500cc 타는데, 그게 뭔 얘기냐면 얘가 독성이 있어서 설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바로 먹으면 설산을 해. 그러니까 지난번에 헌초근이라고 원추리 싹 나왔을 때, 원추리도 많이 먹으면 설사한다 그랬잖아요. 얘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얘들은 반드시 울켜 먹는다. 그러니까 데쳐서 찬물에 하루 이틀 울켜서 먹으면 안전해요. 뭐 그렇게 찬물을 울켜내는 것도 일종의 법제 종류야. 그리고 얘는 그렇게도 좀 조심하시고, 요거는 참치야, 참치. 치 종류가 이제 아주 많은데, 얘를 참치라고 하는 이유는 향이 엄청 좋고 맛이 좋아. 얘는 나물로 먹어도 좋고, 이제 저는 라면 끓일 때 이 산에 나는 참치를 몇 이파리 넣으면 라면 국물 자체가 달라. 그리고 이제 튀겨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주섬주섬 많이 나오는데, 두릅도 있었네. 두릅이 다 샜어, 다 보면 요 정도가 이제 좀 A급이잖아요. 네. 요거보다 조금 더 커도 되고. 조금 근데 이 정도는 좀 너무 데쳐서 폈어. 먹기가 좀 그렇잖아요. 너무 폈어. 그럼 얘는 그냥 버려야 될까요? 내년을 기다리면서?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를 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요 정도 됐을 때는 굉장히 연하고 부드럽고 맛있어. 그러니까 요런 거는 그냥 데쳐서 초장 찍어서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나물로 먹어도 되는 애들이야. 얘를 피클 담아도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요 정도 되면 나물로 먹기에는 좀 억세다고 네. 생각하고, 네. 또 가시가 있어. 그러니까 요런 애들 어떻게 하냐? 피클을 담으면 좋아요. 장아찌 피클 담으면 좋고, 아, 나는 그냥 오늘 가서 먹고 싶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한테 튀겨. 들은 얘기인데, 튀김가루하고 부침가루하고 섞어서 요걸 튀겨. 달걀 하나. 튀기는데 날개를 하나 풀으래. 그 튀기면 어떻겠어요? 저 같으면 막걸리 1병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든지 튀기면 맛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그게 튀기면 향도 좋고 맛도 좋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얘는 너무 세서 못 먹겠네가 아니라 얘도 충분히 먹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튀겨서 먹을 수 있는 애가 지금 이제 생강나무 이파리 굉장히 예쁘게 올랐어요. 생강나무 이파리도 튀기면 맛있고 엄나무순. 엄나무순 있잖아요. 엄나무순 이제 좀 있으면 볼 텐데 엄나무순도 이게 많이 펴서 이거 나물로 먹기엔 너무 늦었다. 이럴 때는 피클 담으면 돼. 그러니까 다른 나물도 마찬가지인데 피클 담으면 왜 좋으냐면 피클은 대부분 고기랑 같이 먹을 때가 많아요. 느끼하니까. 그러니까 고기 먹을 때는 고기를 오랫동안 씹어야 되잖아요. 피클도 고기 씹을 때까지 씹으면 좋아. 그러면 고기가 체하지도 않고 소화가 잘 돼. 그래서 피클로 담아도 좋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튀겨 먹어도 좋고. 여기 설명하다 보니까 저기 생강나무 하나 여기 쬐끄만 거 있네. 저 정도 있을 때 튀겨 먹어도 아주 맛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자 따로따로 먹을 것인가 같이 모아서 먹을 것인가 결정하시고 너무 셋다 그러면 피클 담든지 튀겨 먹든지 어쨌든 그렇게 하자고요. 근데 여기 지금 제가 고사리도 꺾어놨었는데 여기 있네. 아유. 고사리 골고루 같은 나오네. 제 손은 아니고 이 고사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고사리는 이렇게 묘지 주변 햇볕 많이 드는데 고사리가 많이 나고 선생님들 고비 얘기 들어보셨죠? 고비는 계곡 습한 데 있어. 그러니까 나는 고사리를 채취하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햇볕 많은 묘지 근처에 가시고 나는 고비를 뜯겠다 그러면 무조건 계곡 쪽으로 가셔야 돼. 자 이제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시고 여기서 좀 채취를 하셔. 뭐 질문 있으면 하시고. 이거 강의 하실랍니까? 이쪽에 고사리. 던져. 잎을 떼었어요. 잎이 사라졌네. 이 의아리는 요거 의아리 종류가 몇 종이 되는데 요 의아리는 이게 나물로 먹으면 생으로 먹으면 매콤해. 씹으면. 이만큼 근데 이제 매운 것들도 피클 담으면 그 매운 기가 사라져요. 그리고 아까 둥글레 캐셨잖아. 작년에 둥글레도 그냥 나물로 먹으면 쌉싸름해. 근데 피클로 담으면 쌉싸름한 맛이 싹 사라져요.